드림스탁 나올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은 특별하게 저희가 네. 일주일에 2번 모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더 정확한 인사이트를 저희가 필요했기 때문인데 왜냐면 증시가 너무 안 좋아서 대표님의 조언이 필요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그리고 제가 빨간 기운을 받기 위해서 특별하게 붉은 옷을 입고 왔는데 좋은 방향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하락은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우선 미국 증시의 영향, PMI 지표가 시장의 이 예상치보다 좀 상회한 견고한 이 호조를 좀 보이면서 이게 단기적으로는 이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쇠퇴했고 이 부분이 조정의 빌미로 좀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한 1.5% 정도 하락을 좀 했었는데 반도체 섹터가 좀 약했고요. 관련해서는 테슬라발 악재가 좀 더 부각되면서 우리 증시의 2차 전지 섹터 그리고 일부 반도체 종목들이 주도주 성격 안에서 이 차익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도 최근에 좀 굉장히 좀 강했던 흐름 대비해서 낙폭을 좀 축소시키긴 했지만 그래도 상당수 많은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 안에서 종가가 좀 마감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추세 안에서는 코스피가 2,700선을 좀 지켜주고 있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단기 추세선을 좀 더 이탈을 했는데 최근에 수급 동향이 코스피가 지수를 좀 이끌었던 형국이었던 것을 좀 비교해 보면 오늘의 조정은 그렇게 크게 우려스러운 조정은 아니었다라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조정은 큰 우려할 만한 조정까지는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간밤에 테슬라 인도량, 근데 전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주가는 더 충격적이었죠. 주가가 5% 이상 급락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하나의 악재가 더해진 게 트럼프 후보가 전기차 보조금 더 이상 안 해주겠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앞으로의 2차 전지 관련된 주가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제가 오늘 좀 2차 전지에 대해서 조금 더 냉정하고 조금 과감 없이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좋습니다. 사실 어제 이 테슬라의 1분기 이 차량 인도량이 시장의 컨센서스 45만 대였고 실제가 38만 7천 대로 좀 발표가 됐는데 여기가 인도량인 것이지 생산량이 감축됐다 이런 것은 또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인도량이 조금 더 다운됐던 원인을 좀 찾아야 되는데 독일 공장의 화재 이유도 있었고 미국 안에서에 대한 이 공장의 라인을 좀 일부 조정을 하면서 한 2주 반 정도에 대한 생산 지연 효과 이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호개발 리스크 때문에 화물 인도가 조금 더 지연된 효과들. 그래서 저는 1분기의 감소량은 목표치보다는 좀 더 하회했지만 생산량의 감축을 좀 의미했던 것은 아니다. 물론 감소의 여파는 있었지만 우리 증시가 외국 증시 안에서에 대한 단기 악재를 크게 더 인식을 했다. 저는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고 다만 저는 좀 특징적이게 봤던 부분이 테슬라가 BYD를 제치고 1분기 1위에 다시금 탈환을 했다. 이 부분은 테슬라가 그래도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1분기 기조를 보면 중국 안에서는 인센티브 효과 때문에 판가를 내렸어요. 그리고 북미와 유럽의 차량 인도 가격은 3월이 아니라 2분기 이입입니다. 그러니까 4월부터 좀 적용될 수 있는 효과들이 좀 있기 때문에 판가에 대한 개선 부분, 수익성의 개선 부분을 1분기에서 인도량이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실적적인 우려감이 크다라고 좀 단정하기보다는 1분기에 주춤했던 인도량의 지연 이슈, 이 부분은 2분기에 이연 효과로 좀 작용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좀 컸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을 하면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겠다. 이게 우리 증시에 조금 더 충격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래서 최근에 우리 2차 전지주의 수급을 보면 인터배터리 2024 이후에 굉장히 수급적인 측면이 좀 강했고 여기에 더해서는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고객 기대감 그리고 여기서 산업파이가 올해 하반기부터 양산이 되고 있고 전고체 배터리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제품 테스트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2026년 내지는 2027년도에 대량 양산을 좀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 부분이 단기 바닥을 확인했고 수급을 이제 조금 끌어올리는 시점 안에서 오늘 차익분을 모두 다 반납한 그런 아쉬운 결과였다.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드렸던 이 인도량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월가에서 가장 비관적인 분석가의 이 최저 추정치에도 크게 못 미칠 정도로 부진한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인도량과 생산량은 크게 일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IB들에서는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잖아요. 그만한 이유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목표 주가가 하향됐던 원인, 이 부분은 테슬라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는데 이 부분을 충족하지 못해서 하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2024년도에는 전기차 업황에 관련된 우려감들은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좀 나왔던 이슈예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생산량이 감축됐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걸 인식했던 것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였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전기차의 공급의 감소 요인, 이 부분의 가장 큰 쟁점은 보조금의 축소, 그리고 저금리 기조가 빠르게 가시화되지 못하고 이 금리 인하의 기대감들이 좀 쇠퇴됐던 원인들, 그리고 이 미국의 대선 리스크 안에서 향후에 전기차 업황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노이즈 이슈로 좀 작용했다고 보고 있고, 최근에 뭐 바이든 대통령도 표심을 의식해서 전기차 전환의 속도를 늦추겠다. 그래서 2026년의 목표치를 하향했죠. 물론 이게 수치적으로 명확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금 재임에 성공한다고 해서 전기차가 끝나는 것인가 또 이런 것쯤도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조금 이 공교롭게도 전기차 시장에 대한 관련된 이 가속화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좀 더 컸던 것은 사실이고, 이 부분은 이 과도기를 우리가 거쳐서 지나가는 과정일 뿐인데 우리가 너무 서둘러서 당장 전기차 시대가 열리고 우리가 뭐 고속도로에 뭐 지나가는 차량 90% 이상이 전기차 시대로 좀 돌입되는 그런 순간은 아니죠. 아직은 우리가 고속도로 안에서 전기차의 비중을 한 10% 내외로 좀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 충전 인프라가 구축되고 이 셀 단가가 좀 더 다운되고 차량의 경쟁력이 구비된 시점까지를 우리가 개선해서 감안해서 주가에 좀 반영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테슬라가 단기적 목표 주가에 대한 우려감들은 좀 있지만 점진적 관점에서 시장 경쟁력, 그리고 자동차라는 게 전기차라는 게 뭐 디자인만 이쁘고 배터리만 탑재했다고 돼서 무조건 잘 팔린다는 것은 아니죠. 차의 성능 관점, 안정성도 우리가 좀 고려해봐야 되고, 최근에 뭐 샤오미가 SU7을 뭐 출시를 했다. 그래서 뭐 사전 예약이 굉장히 좀 호조를 보였다. 이런 소식도 있지만 중요한 건 과연 이걸 제때 다 만들 수 있는 양산 체계를 구비했는가. 이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목표 주가 하향은 단기적으로 좀 우려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크게 봐서 이미 저는 선반영됐다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럼 이걸 매수의 기회로 봐도 될까요? 당장에 지금부터 사가지고 모으자 이런 건 아니고요. 저는 전기차 시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매수 또는 우리가 투자를 결정했던 시점에 대해서는 너무 조급하게, 너무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좀 크게 작용을 했고, 이게 사실 광풍의 수준 안에서 수급 유입 효과가 좀 컸다. 저는 그래서 이 주가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너무 과열 양상으로 갔던 것은 맞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반도체 섹터를 좀 더 비교를 해볼게요. 최근에 우리가 이 레거시 반도체 부분의 업황 회복 속도가 좀 더 빨라지고 이 주기가 2년 반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년 반 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관련된 뉴스를 보면 재고가 많다. 그다음에 경기 침체, 뭐 IT 불황. 계속 그래서 반도체가 팔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도 다운되고 있고 많이 만들었던 반도체가 소화될 수 없으니까 과잉 공급 그리고 과열 경쟁 체계에서 가격선이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2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는 어제 이 SSD에 대한 품귀 현상, 그래서 판가도 올리고 비메모리형 반도체 부분에 대한 품귀 현상에 관련된 기대감, 그래서 하반기에 가격 개선이 커질 것이다. 이게 불과 2년 반에 걸쳐서 좀 이루어진 것처럼 전기차 시장에 관련된 이슈도 이 과정을 거쳐가는 과정 안에서 이 적정한 이 원부자재 가격에 이 가격선들이 맞춰지고 판가가 좀 더 개선된 시점, 그리고 배터리 셀에 대한 어떤 성능이 개선되고 가격적인 경쟁력들이 생기는 기준 안에서는 충분히 내연차보다에 대한 경쟁력 또는 장점을 갖고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앞으로 그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쯤에서 좀 궁금한 게 어쨌든 지금은 주춤주춤하고 있는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반면에는 네. 너무 화랑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굳이 저희가 주춤주춤하고 있는 2차 전지를 들어가야 되는지 오히려 화랑을 누리고 있는 반도체 쪽으로 눈을 돌리면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월요일 방송에서도 참 경고를 좀 드렸는데 우리가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 레거시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고 있고 시장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니까 반도체 소부장질도 마찬가지 실적이 정말 대박일 거야라고 착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전통적인 D램 가격의 회복, 그래서 지금 경기가 회복돼서 판매율들이 좀 증가됐던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전통적으로 지금 4대
IT 부분이 또 IT 기기 같은 것들, 그다음 무선 통신기기, 모바일 부분 여기서 사실 바닥을 찍고 판매량들이 좀 더 증가되면서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회복되면서 실적의 반영 효과가 좀 커진다라는 의미였는데 이게 아직 뭐 고대역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바로 많이 공급을 해가지고 더 이익 기조가 커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업황이 정상화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반도체 소부장주, 특히나 장비주의 경우에는 뭐 새로운 기술에 관련된 기대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뭐 선단 공정이라든가 장비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에 많이 반영됐죠. 많게는 3, 4배. 그래서 저는 상당 부분에 대한 1분기 실적 기준을 보면 우리가 눈높이는 굉장히 높아졌는데 실적이 그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가 저는 증시의 조정 빌미. 그래서 반도체주는 여기서부터는 실적 관점으로 우리가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고 포트를 재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만약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회복 부분을 우리가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연동해서 보면 말도 안 되는 뭐 지금 현재 기술 구현도 안 된 CXL 관련주, 뭐 뉴로모픽 관련주 이런 것들 편입하는 게 아니라 전통적인 반도체 소재주. 그래서 레거시형 반도체 비중이 커지고 업황이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소재의 매출 비중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우리가 선별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2차 전지의 경우에는 지금 1분기 실적에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렇죠. 배터리 셀 3사의 경우에도 지금 셀사의 경우에는 이 실적 희비가 있습니다. 분명 LG 에너지 솔루션은 IRA 세액 공제 금액을 빼면 적자에 대한 우려감. 그런데 3사 안에서는 삼성 SDI가 그래도 P5 프리미엄 배터리에 대한 탑재 이 부분이 3분기부터 계속해서 공급량들이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익 개선 효과는 그나마 좀 양호하다. 이런 좀 차이점이 있고 SK 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사업 부분에 대한 적자가 1분기에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셀사 안에서에 대한 실적 관점도 달라지고 양극 소재사의 경우에도 당연히 탄산리튬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바로 판가 개선이 되는 것은 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이익 기여치는 글쎄요 저는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좀 개별 종목 안에서 최근에 뭐 엔캠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뭐 펀더멘탈 관점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단순하게 수급으로 좀 상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처럼 뭐 단기적인 어떤 이벤트, 뭐 액면 분할이라든가 코스피 이전 상장에 관련된 모멘텀 이런 것들에 따른 가시적인 수급에 의한 트레이딩 전략을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업황 우려감은 있는 와중에 최근에 리튬의 가격 상승은 긍정적으로도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2차 전지주는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좀 보면 전 2차 전지주는 지금은 아니다. 1분기 실적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고 좀 보고 있고 다만 오늘 뭐 테슬라발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추세 이탈을 좀 했는데 지금 냉정하게 신규 매수적 관점에서 지금 사긴 좋아요. 좋은데 지금 보유자분들은 굉장히 가격 손실선이 굉장히 커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잉여 자금을 투자해서 평균 단가를 낮출 필요는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더 빠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장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어떤 트리거가 좀 없다는 것이죠. 다만 저는 이 관점에서 에코프로비엠은 좀 더 주목해 볼 포인트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우리가 LNF의 사례를 좀 봤을 때 코스피 이전 상장에 관련된 단기적인 기관 수급이라든가 외인 수급이 좀 더 상당히 강했고 이 부분은 단순한 펀더멘탈 관점이 아니라 이전 상장 이후에 패시브 자금의 유입 기대감 이 부분이 선행돼서 막대한 유입 자금으로 그래서 유입 수급이 주가의 단기적 상승을 좀 이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비해 봤을 때는 에코프로비엠의 경우는 오늘 6%대 좀 상승을 해줬지만 저는 에코프로비엠은 1분기 실적과 좀 관계없이 오늘 종가에서도 저는 접근은 가능하다고 좀 보이고요. 만약에 1분기 실적 이후에 다시금 조정의 빌미로 좀 작용을 해준다면 저는 추가 매수도 좀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 24만 5,500원인데 지금 한 25만 원 미만에서는 모아가는 전략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 지금 단기적 목표가 중기적 목표가에서 이전 상장 기대감들을 좀 더 반영한다면 저는 목표가는 한 37만 원이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종가 마이너스 6%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코프로비엠 오늘의 한 발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추가 매수,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 그러니까 2차 전지는 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러면은 굳이 공략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이라고 하면은 에코프로비엠을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이 시점에서라도 에코프로비엠은 들어가도 된다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모아가는 하시는 전략은 건가요? 유효하다. 아, 네. 향후에 공매도가 재개되면은 이 코스닥 시장 공매도 금액 상위 종목으로도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우려가 되거든요. 어떻게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공매도에 관련된 한시적 금지로 인해서 지금 수급 영향은 좀 없었고요. 다만 지금 이 공매도라는 것은 하방 베팅을 좀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2차 전지 업황이 과연 2024년도 내년에도 좀 더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관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대입을 해봐야 되는데 전기차 시장이라는 게 지금 공급에 대한 일시적인 둔화 이 부분이 좀 더 장기화가 된다는 가정이라면 공매도에 의한 추세 이탈은 좀 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저점인 지난 11월 1일 18만 7,600원대를 기준으로 좀 해보면 현재 구간도 그렇게 크게 올라온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매도에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할 이유는 없지만 업황에 관련된 부분 관점보다 수급에 의한 관점으로 에코프로비엠은 접근해보자라는 뜻이고요. 펀더멘탈 관점에서는 2차 전지에 대한 이 베팅보다는 저는 차라리 펀더멘탈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셀사, 뭐 삼성 SDI라든가 LG 에너지 솔루션 정도는 유효하지 않을까 아주 보고 있습니다. 문득 궁금해집니다. 오늘 이제 출연을 하셨고 며칠 전에도 촬영에 출연을 해주셨는데 며칠 전에 삼성전자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네.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이 2차 전지 네. 둘 중에서는 어떤 거를 선택하실지. 삼성전자가 더 좋죠, 현재는. 그래서 우리가 모든 포트를 한 바구니에 담을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전략이라는 관점에서는 앞으로 좋아질 회사를 먼저 선취해서 우리가 시간을 기다리고 수익을 쟁취한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제가 최근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렸는데 그렇죠. 지금 사도 늦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 그래서 삼성전자가 제가 공교롭게도 저희가 한 지지난 시간에도 한 2주 전 시간에도 한번 언급을 좀 했을 때도 이 업턴 기대감이 일시적인 부분이 아니라 올해 이 SK 하이닉스와 좀 대비해 봤을 때에 대한 상승 여력 관점에서는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되고 코스피 지수가 2,900에서 3,000포인트를 도달하는 과정에서의 여력은 9만 1,000원에서 한 9만 4,000원까지는 열려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 목표가는 한 8만 4,000원으로 봤는데 지금은 8만 4,000원을 좀 돌파를 좀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신규적 접근보다는 조정시 매수가 좀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바닥권 안에서 추가적으로는 하방 영향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전저점이 18만 7,600원을 이탈할 수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 그래서 저는 한 20만 원에서 한 25만 원 미만 요 구간은 그래도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모아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반도체와 2차 전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미국 증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미국장의 흐름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 증시 상황들 잠깐 좀 볼 텐데요. 지금 현재 0.1% 정도 좀 하락돼. 다우존스가 지금 현재 1%, 그다음에 S&P 500이 0.01%, 나스닥이 0.28포인트 좀 하락 출발 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선물 지수에서는 소폭 보합권까지 좀 올라왔기 때문에 장중에 저는 추세가 좀 더 바뀔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장 시작 전이기 때문에 일부 차익 매물 소화 과정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민간 부분의 고용 지표가 좀 발표가 됐었죠. 이게 시장 컨센을 좀 더 상회를 했기 때문에 이게 5일 발표되는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 이 부분에 대한 영향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교롭게는 5일 날이 저는 변곡점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견고하다면 조정의 빌미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영향이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한 5일까지는 고용 보고서가 확인은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장이 개장이 됐지만 오늘은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반영이 되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지고 있는데요. 장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이슈들 3가지 한번 깊이 있게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저희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 전에 TSMC 먼저 짚고 네네. 갈게요. 대만의 TSMC와 그리고 한국의 삼성전자가 지배를 하고 있는 파운드리의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인텔이 지난해 파운드리 사업에서 약 9조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라고 밝히면서 지금 시작 전부터도 마이너스 5% 이상 하락을 했었거든요. 네. 이게 오히려 삼성전자에게는 그러면은 수혜로 갈 수 있는지요? 우선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이 손실 부분이 올해 부분보다는 작년 손실 부분. 그래서 지금 이게 단기 악재로 좀 인식됐던 영향은 좀 있지만 이게 지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반도체주가 특히나 미국에서 더 강했고 어떤 특정 이슈가 뭐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만 하더라도 이걸 악재로 좀 인식하는. 근데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손실 이슈가 좀 부각이 됐기 때문에 이걸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좀 인식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 부분은 저는 크게 영향으로 좀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좀 TSMC의 어떤 대만 지진 여파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2분기 디램 가격에 대한 견적 부분이 조금 더 지연될 수 있고 지금 대만의 이 반도체 위탁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이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오늘 주가의 어떤 반응 여부가 그렇게 크게 작용하는 모습은 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주시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다만 이제 지금 여진이 계속해서 좀 있다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뭐 지진이 더 커진다든가 그래서 생산 공정에 어떤 이 중단을 초래할 만한 어떤 이슈로 좀 부각되지는 않는다면 저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TSMC 공장 중단에 공급망 타격이 오나하면서 삼성 주주들 또한 관심이 큰데요. 거기에 대한 영향력과 타격도 궁금합니다, 대표님. 네, 지금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금 대만 안에서에 대한 이 생산 기지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에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TSMC의 이 양산 체계가 좀 무너지게 된다면 반사수혜는 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가에서는 이 TSMC의 협력사로 좀 부각됐던 에이징랜드가 한 7% 정도 하락을 좀 했던 측면들이 있었고 오늘 TSMC발 이슈가 좀 있었을 때 저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좀 더 반등할 것이다라고 보였는데 오늘 그 여파는 좀 없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시장에서 크게 그 영향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오늘 뭐 낸드 가격이라든가 뭐 디램 가격의 추이들을 봤을 때는 뭐 가격이 좀 무너졌다라기보다는 0.2% 정도 가격 상승 효과는 좀 있었기 때문에 아직 그 여파는 없었다라고 좀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그 여파는 제한적이었다, 제한적일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개별적인 이슈로는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이 폭격으로 8명이 사망했다라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대표님. 네, 지금 이스라엘이 시리아 내에 있는 이란의 영사관을 좀 타격했고 이 이슈 때문에 지금 이란으로부터 중동발 리스크가 좀 확전 우려감으로 좀 작용이 돼서요. 그래서 지금 WTI 유가가 지금 배럴당 85달러 좀 돌파를 했는데 제가 유가 기조가 85달러 좀 하회했기 때문에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늘 강조를 드렸는데 금방 85달러 좀 넘어가고 있고 오늘도 만약에 유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좀 이끈다면 단기적으로는 지금 90달러에 대한 어떤 리스크 대응을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더해서 지금 미국의 에너지 관련주들의 주가가 어제 좀 급등을 했었고 이 기조가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정유주, 그다음에 가스, 해운주의 어떤 상승 여력으로 좀 작용했는데 이 여파가 일시적으로 끝나진 않는다면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는 추세는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펀더멘탈 관점보다는 시장 리스크에 관련된 부분,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수급 유입은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전해드렸듯이 블룸버그에서 나온 기사였죠. 미국이 한국에 대한 고대역 반도체 칩 제조하는 장비와 기술의 대중 수출을 제한하길 원한다라는 보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영향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나왔던 이슈인데 아직 공식적으로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관련된 규제에 대한 협조 이런 것들 좀 통보받았던 것은 아닌데 이제 최근에 동향들을 봤을 때 미국이 일본 그리고 네덜란드가 반도체 동맹 체계를 구축하면서 대중 수출 규제에 같이 협력하는 모양새를 좀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고대역 반도체 칩을 제조하는 장비 그리고 여기에 부과되는 소재에 대해서 우리나라한테 팔지 말아라라는 압력을 넣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제기가 좀 됐던 부분인데 저는 좀 쉽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중국이 우리 시장에서는 가장 큰 칩 메모리 시장 점유율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기적으로 규제했을 경우에 우리 산업의 타격을 좀 더 고려해 보면 이거에 대한 반사 대가를 미국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은 조금 더 우리가 시차를 좀 두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다만 지금 반도체 동맹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 이 부분은 앞으로 TSMC와 이 대만과 미국과의 관계들을 좀 더 우리가 모니터링 해봤을 때 여기에 대한 협력 체계가 좀 더 굳건하게 좀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도 약간의 스탠스의 변화는 전망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애플 유리기판을 채택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삼성도 유리기판 사업의 진출에 공식화를 했는데 그렇다면 유리기판 사업의 진출에 대한 전망과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AI 산업의 개화를 했고 가장 큰 시장의 화두는 전력을 덜 먹는 칩을 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칩을 바꿀 수 없으니까 부가적인 기판이라든가 그 이외의 소재들을 좀 더 바꾸는 그런 전략들 안에서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개발 이슈가 좀 부각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글라스 기판이 사실 뭐 올해 갑자기 이슈가 좀 됐던 것은 아니고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 개발되고 있던 영역이었고 일부는 적용이 좀 되고 있지만 이게 대량으로 좀 양산해서 적용되는 수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술 고도화는 좀 더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의 경우에도 최근에 뭐 글라스 기판 관련된 이 종목들의 주가 상승 탄력도가 좀 더 컸고 대표적으로 좀 삼성전기가 좀 수혜, 그다음에 SKC도 역시 이 유리기판에 관련된 소재 사업에 좀 진출한다고 좀 선언을 하면서 여기에 부과되는 장비주 향후에 관련된 협업 이슈가 좀 부각됐던 종목들의 주가 상승 탄력도가 좀 더 커졌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직접적인 수혜주와 향후에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는 구분이 좀 돼야 된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주의는 좀 필요하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AI 시장을 잡기 위해서 글로벌 기업 등이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안에서도 데이터 센터의 확장으로 인해서 반도체 그리고 통신주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 안에서 유망하게 보시는 종목 있으실까요? 아마존이 203조,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134조를 투자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15년간 그리고 6년간에 걸쳐서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 근데 이게 구축한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핵심이 뭐였냐면 자체적으로 개발한 칩을 탑재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결국적으로 칩이에요. 그렇다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면 여기에 운영되는 모든 관련 종목들이 우리 증시에서 굉장히 좀 많이 움직였는데 이거의 종착지는 결국엔 칩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즉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얼마만큼 많은 고객사를 유입해서 많이 만들어내는가. 이게 좀 관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 반도체주를 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 이슈에 관련주가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정말 좋아 보이니까 착시를 갖고 투자를 하는데 정말 내면적인 실적과 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괴리는 정말 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거품주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좀 우리가 하나하나 사업 보고서 같은 것 좀 보면서 실질적인 매출 포지션을 얼마만큼 갖고 있고 이 고객사를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차별화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직 데이터 센터에 대한 구축 부분은 조금 더 장기적인 플랜 안에서에 대한 수혜주가 좀 구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 큰 틀에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칩을 제조하는 회사들이 가장 큰 수혜다. 이 점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인 업종에 대한 이야기 해주신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